상한가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FOMC 회의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변동폭이 큰 2차 전지의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FOMC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아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들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깨졌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좀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 속에 0.44% 올라주면서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4% 좀 크게 빠진 데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883선에서 조금 빠진 채로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의 급락세 속에서 이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체감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시장이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나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 각각 2%대 그리고 9%대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저희 방송에서 공략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제우스도 역시나 14%대 크게 올라주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수익률 리뷰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주 그 다음 섹터는 어디일지 방향성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스윗한 케어로 또 어려운 시장을 좀 힘차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참 스윗하게 케어해주고 계신데요. 최서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 또 수익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우스 앞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들 어떻게 또 수익 내셨는지 간단하게 시장 흐름까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증시 포인트 짚어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일부 종목들 AS까지 좀 진행을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일단 인사말 한번 좀 찍고 넘어가자면 최근에 이제 어제랑 오늘 좀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논란이 있었던 일부 이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많이 좀 당황들 하셨을 텐데 사실 오늘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재 시장을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증시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서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시장을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FOMC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700포인트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 흐름은 실물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점 경계심 플러스 패닉셀로 인해서 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FOMC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이번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을 예측을 좀 해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만 좀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일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연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시장에서는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아닌 악재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시장은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런 오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일부 하락이 나왔죠. 이거는 사실 FOMC 결과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FOMC 결과를 이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경계심에 플러스 수급 변화에 의한 패닉 셀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 오전에 외국인들이 먼저 좀 물량을 던져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후에 개인들의 패닉 셀이 같이 좀 나와주면서 큰 이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FOMC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장의 그 예측을 좀 하면서 지수 방향을 좀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2,600포인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2,700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르신 자금님들은 아 시장이 상승한다는 얘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맞고요. 저는 시장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고점을 좀 높여가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은 아마 다음 FOMC 때까지 실물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연준이라든지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에도 일부 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좀 실물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금리 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결국에 연준마저도 실물 경제 지표를 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역시 실물 경제에 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모습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데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면 결국에 절대적인 수치값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은 일부 개선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절대적인 수치값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아직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경제를 아직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에 끼치겠지만 저는 시장이 절대적인 수치값보다는 이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즉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부 좀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2,700포인트 부근까지는 일부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은 뭐 지금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일부 경계심에 의한 어떤 이제 경계심이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일단 먼저 던집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잔잔한 호수에 외국인이 먼저 큰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들이 겁을 먹고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패닉셀이 좀 같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기존에 좀 고점의 논란에 있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매물대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수급 쏠림이 일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보였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잔여 물량이 일부 좀 해소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일부 기존 고점 논란이 있었던 종목들이 수급 쏠림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이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예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뭐 제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수급이 빠지면 결국에 다시 한번 순환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부 수급이 빠져나간 부분들, 이 빠져나간 일부 수급이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 섹터들, 즉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건 일단 2차 전지 후발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자기님들에게 2차 전지 후발주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 뭐 반도체 관련 일부 좀 상승이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좀 후발주로서 그다음에 수급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더욱더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그 다음 섹터가 어떤 섹터일까 궁금하신 우리 자기님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서호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똑같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2차 전지주로 또 최서우 전문가님께서 많은 종목들 수익률 상당히 좋으신데요. 제우스로 이미 또 한 차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고 한미 반도체도 역시나 앞서서 또 짚어주셨던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률 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리뷰도 좀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들 수익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6일 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딱 두 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6일은 아직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달성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저는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굳이 신규 매수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만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펀더멘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는 몇 배가 올랐고 매출은 몇 배가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죠. 자, 근데 자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냐? 아마 요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날 대략 이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100만 원이 넘어서 고점을 찍기까지 거래일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한 11거래에서 12거래일 정도가 걸렸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100만 원이 깨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거래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실상 어제는 이제 오전에 일부 좀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제 뺀다라고 하면 결국에 오늘 하루 1거래일 동안 물량을 지금 대부분 다 뱉어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당연시 예견을 했기 때문인 거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 좀 경험이 있으신 자기님들이라면 사실 이러한 흐름은 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 진입은 조금 진행하지 마시라고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 수급이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2차 전지 후발주에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좀 계속 강조드렸던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비교적 상승폭이 좀 낮았던 반도체나 AI에 관련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차 전지 후발주 종목들 준비했고, 일부 반도체 종목도 하나 제가 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으니까 끝까지 좀 방송 시청하시면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바구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20일 날 검색식에 포착이 돼서 가지고 장바구니에 좀 담아온 종목이죠. 이날 제가 이제 검색식에 포착이 됐다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12%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보였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2차 전지에 빠져있는 종목 수급이 2차 전지 후발주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관련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후발주로 준비를 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후발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한번 그 장바구니를 좀 담아오면서 이미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온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요, 배터리 분리막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SK온과 배터리 분리막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같이 좀 설명드렸던 게 이 IRA 법안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앞서 제가 이제 분리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회사의 매출 유형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 사업으로 일부 기타 사업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매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인 사업은 이 분리막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분리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2차 전지하면은 주요 4대 구성 요소로 양극재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 전해핵, 그다음에 분리막을 우리가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해핵 안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접촉을 일부 좀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온과 일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공시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 왼쪽에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건 공시입니다. 현재 실제 공시 나온 부분을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SK온과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계약 금액이 없어요. 계약 금액이. 아마 이제 계약 금액은 추후에 이제 밝혀질 텐데 이 계약 금액이 좀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단기적으로나마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분리막을 이제 5년 동안 장기 계약하는 부분들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금액대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또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리막 시장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규모가 좀 작아지면서 사실 우려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북미 쪽으로 매출이 시장에 좀 다시 한번 캐파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받으면서 관련 또 종목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북미 쪽하고 유럽 쪽의 생산 능력이 대부분 우리 국내 기업들 위주로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이 SK IE테크놀로지라는 이 기업 역시 관련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서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 매물대,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선, 뭐 거래량,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항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리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매물대하고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제가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과거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었고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본전 심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쏟아지는 매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매물대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현재 이 차트는 이제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매물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 매물대의 근처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매물대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래량을 좀 같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022년 2월부터 2022년 한 6월까지 이 가격 구간대에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어떤 단계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죠?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자, 근데 최근 2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거래량이 일단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는 뭐 비록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첫 번째 일단 어제 거래량,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이 적은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충분한 거래량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하락이 나온 건 결국에 이 종목은 뭐예요? 2차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대장주들이 결국에 매물대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이 약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후발주들이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도 일부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겁먹은 매물들이 일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매도세 물량은 많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이런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실질적인 실물 산업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테마성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시장은요,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주들의 일부 수급이 좀 빠질 때 항상 같이 이제 올라오는 게 후발주들이 그 수급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후발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지금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고점 압력을 받는 이 가격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선을 왜 여기다 그었냐면 우리가 보통 지지와 저항을 선을 좀 많이 긋죠. 근데 보통 저항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지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물론 차트쟁이들, 우리가 흔히 이제 차트 분석하는 사람 차트쟁이라고 하죠. 차트쟁이들이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지지야,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고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 일단 이 가격 구간대가 저점이었다는 거, 지지대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가격 구간대만 오면 사람들이 이 가격 구간대는 싼 가격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격 구간대가 결국에 이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가격 구간대 역시 비싼 가격 구간대였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대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고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 구간대는 추후에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다른 차트들을 한번 우리 자기님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지가 고점으로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대가 아마 단기적으로 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여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같이 염두를 해두고 있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나마 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추가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다음 화면을 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두 번째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후발주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종목입니다. 자, 이 회사는 전지박과 동박, OLED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춘 거는 이 전지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회사 매각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대략 한 3,400억 정도의 자금을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은 조금 애매한 차트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찝어봤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역시 매출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동박과 전지박 부분으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첨단 소재, 바이오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부분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고 첨단 소재, OLED 관련된 거랑 동박, 전지박 부분이 좀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으뜸 1등은 동박과 전지박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전지박은 무엇이냐? 자, 아까 제가 준비한 2차 전지 그림하고 좀 다르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2차 전지의 이런 좀 유형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지박이라고 하는 거는 음극 쪽에서 이 음극을 좀 감싸고 있는 하나의 구리막 같은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제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앞전 종목 설명 드릴 때도 그렇고 이 종목 설명 드릴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포인트로 가지고 온 제품들의 일부 좀 개념적인 부분만 대략 설명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길게 파고 파면 팔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애널리스트 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제품이 주력으로, 이 회사가 주력 상품으로 다루고 있는 이 제품이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 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기님들이 애널리스트 하실 거 아니면 공부를 한 요 정도 포커스로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회사를 좀 매각을 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공장을 증설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 소식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설을 하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일부 좀 유동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공시 내용을 좀 같이 준비를 했는데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솔로 바이오텍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매도를 했고요. 매각을 했고 그를 통해서 3,420억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면 헤드라인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뭐 증설이 좀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난 7월에는 케벡주에 있는 이제 케벡주에 연산 1만 톤 이상의 규모의 전지박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지박에 대한 어떤 캐파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받고 있다는 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일단 현재 생산량은 1.5만 톤 정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40년에 내년에는 5만 톤, 그 이후에는 8.6만 톤,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15만 톤의 어떤 캐파를 보유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종목 역시 뭐 매물대, 거래량, 이동평균선, 심리적 압박 구간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거래량을 좀 살펴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자꾸 먹히네요. 자, 그 거래량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거래량을 좀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는 게 주포의 흐름을 좀 항상 같이 살펴보죠. 근데 이 종목은 과거에 좀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왔을 때 이때랑 그다음에 이때 제가 이제 세로선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때 주포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를 하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일단 외국인은 이미 지금 주포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선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기관도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여기서 과거처럼 기관과 외인이 좀 같이 순매수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과거와 같은 좀 강한 흐름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주포를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세력이라고 하는 건 개인 세력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도 세력이 있고 기관도 우리가 기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세력들은 익숙한 종목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건 꼭 세력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종목들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주포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앞으로 현재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같이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리적 압박 구간을 좀 살펴보면 자, 이 차트 보시면 제가 아까 교육을 잠깐 해드렸던 지지 구간이 저항이 된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보면은 이 파란색 선 요 구간은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후에 2개월 정도가 지나고 저항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흐름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항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현재 이 종목이 저항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애매한 차트라고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근데 일단 패턴을 보면은요 하락 쐐기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반전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승 반정형 패턴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저항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 결국 후발주들이 일부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이 종목에도 좀 적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는 OBV라는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OBV 차트라는 건 뭐냐면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이 종목이 이 차트가 매집 유형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횡보 구간에 있을 때 이 OBV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매집 단계에 있구나, 즉 상승의 신호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종목 보면은 특정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향도 아니고 우하향도 아니고 뚜렷한 주가 추세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OBV 차트는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일부 좀 매집의 단계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제가 2차전지 후발주로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첫 번째 선물을 제가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제우스를 좀 리뷰를 해드리면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할 때 검색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자기님들한테,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자기님들한테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있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대략 한 90개 종목을 좀 체크를 했고요. 그 중에서 81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1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 종목 비율로 보면은 대략 90%의 종목이 90%의 상승 비율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다면 10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을 매수하면 9개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 뭘 하면? 이 검색식을 사용을 하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실물로 또 한번 뽑아봤는데, 실제로 이 검색식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이 자료집은요,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식은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안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다 사실 넣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식이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같이 담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딱 10분께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거 검색 자료집을 제공해 드릴 건데요. 앵커님, 노란톡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고지 부탁드릴게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로 노란톡방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 지금 네모나게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3422 네 자릿수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QR 활용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최서우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바구니 종목 2가지 그리고 검색식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의 선물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2차 전지주들 포스코나 뭐 에코프로 잘 잡아주셨지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또 후발주 궁금하신 분들 2가지 종목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치신 분들이 후발주를 조금 고민하실 때 어떤 이 공략 전략을 가져가야지 조금 주의하면서 이 2차 전지 후발주들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시장 상황을 되게 주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펀더멘털 대비해서 지금 이미 다 고점에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에 시장 상황을 좀 많이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제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장중에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도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FOMC를 경계감, 그 다음에 수급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쏟아지는 이런 패닉셀 물량들, 이런 것들을 장중에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2차전지 후발주 앞에 2개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또 AI랑도 또 엮여있는 그 종목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장바구니를 한번 담아왔던 종목이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를 담은 시점부터 일부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AI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AI 관련적으로 종목으로 지속적인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좀 생산하고 있는 이런 TC본도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이 2번째 포인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단기가열로 인한 일부 좀 경고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이제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경고 종목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단기가열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은 주의나 경고 이런 단계들을 좀 통해서 쉽게 말하면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거래 정지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주의나 경고를 먹게 되면은 일부 수급에 좀 약간의 좀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기 마련인데 현재 이 종목이 지금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의랑 경고 종목이 무조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이제 주의나 경고를 먹게 되면은 약한 이런 쉬어가는 모습의 패턴이 좀 자주 나타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난 방송에 설명을 드릴 때 고점에서 상승을 하다가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안 좋을까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니까? 아니죠. 자, 고점에서 일단은 눌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매도세가 있나라고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 거래량이 눌리면서 감소를 한다는 건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패턴을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이제 몸체 구간으로 캔들의 몸체 구간을 딱 구워서 윗부분과 이제 아랫부분을 이렇게 그으면 하나의 깃발이 나오기 때문에 깃발 패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건 뭐냐?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 패턴이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중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보통 이 깃발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완성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다 채운 상황이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도 이제 컨센서스를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매출 상승과 이익 구조 개선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찜 종목 넘어가기 전에 비밀 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밀 편지는 제가 첫 번째 선물 검색신과 함께 두 번째 선물을 좀 같이 항상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이 비밀 편지죠. 자, 근데 과거에 제가 실제로 나갔던 비밀 편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MBT라는 종목입니다. 10일 날 제가 이제 비밀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제공을 해 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40%가 또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우스는 이제 비밀 편지로도 이제 나갔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14일 날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밀 편지가 나가고 나서 22%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선물들을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제가 선착순 10분께 드렸다고 했으니 이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필사적인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식 10분, 비밀편지 10분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빠르게 받아가시를 바라겠고요.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식, 비밀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편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각각 10분께 빠르게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찜 종목 이름이 공개가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찜 종목 이름을 이따가 맞추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앞선 두 개의 선물도 물론 좋지만 이 선물에는 진짜 이 선물들은 축에도 끼지 못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톡방 안에는 정말 많은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의 선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무려 90%의 상승률을 자랑하는 이 검색식 또 뿐만 아니라 비밀 편지로 또 수익률까지 챙겨주신다고 하고요. 또 10분 그리고 20분께 또 이 1+1으로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엄청난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3422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최서우 보내주셔도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도 잡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타임특가 종목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또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종목, 이런 종목이다.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를 한번 제가 그럼 먼저 공개를 해보면 네. 전 세계 인터넷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인터넷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뭔가 인터넷 관련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테마주에 또 강한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최근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높이 뛸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더 이상 또 끌면은 우리 자근님들이 화내실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회사는요, LS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자, 아주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계적인 해저 케이블 기업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한 기업이 이제 이 해저 케이블을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회사가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자회사는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계열사 중에서 LS M&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2차 전지 동력까지 현재 더한 상황이다. 즉 2번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어차피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지만 또 2차 전지 후발주로도 이제 상승 동력을 좀 더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해저 케이블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해저에 있는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해외 직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 이러한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해저 케이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속에는요, 정말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를 하는 이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LS전선이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들, 경쟁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나란히 업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2조 원가량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해저 케이블은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만 생각해봐도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은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마비가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LS전선은 그런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이 회사는 비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주가 모멘텀으로 받는 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LS M&M이라는 이 회사, 계열사 중에 있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좀 같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부남이 준비한 찜종목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앵커님 한번 네. 먼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지금 그러면은 국내 주식 종목이 지금 네.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네. 우리 유부남께서 너무나도 우리 사랑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맞추시라고 또 퀴즈를 상당히 쉽게 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한 종목만 저는 보이고 있는데, 힌트 그래도 주시죠. 힌트요? 네. 힌트 제가 앞서서 자
아주 기가 막힌 힌트를 하나 드렸죠. 네, 맞아요. 바로 LS그룹의 지주사다라는 오. 아주 기가 막힌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자, 1번은 LS라는 기업이고요. 자, 2번은 애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또 종목이 3번,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업 4번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당연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우리 자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답 같다라고 하시는 정답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정답이 나는 1번일 것 같다라고 하면 1번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목명인 LS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거론을 해셔서 맞추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 뭐 살짝 오픈을 하자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요. 매집주 이용권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뭐 1번이라고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정답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매집주 이용권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선물 어떤 선물인가요? 매집주 이용권 처음 들어봤는데. 자, 일단은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노란톡 유형이 좀 달라요.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방송에 좀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노란톡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우리 자기님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란톡방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제가 시장에 좀 장중에 대응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너튜브에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너튜브 댓글은 제가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답을 좀 맞추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1번 종목은 일단 LS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종목은 애플이고요. 3번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4번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그 종목 숫자랑 아니면은 종목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셔도 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아주 대박 선물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오늘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되는 게요. 지금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LS그룹의 지주사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 4가지 답변 중에서 하나 또 정답을 맞춰주시면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유부남 최서호 전문가님의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셔서 퀴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은 네모박스 QR코드가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422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최서우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기술적 분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차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오늘 차트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차트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이 좀 남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도 한번 좀 찍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이제 모멘텀을 이제 받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를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한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오늘하고 어제 좀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제 2차 전지 후발주들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대장주 종목들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이 좀 약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빠진 거지,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후발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차트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심리적 압박 구간이라든지 이런 정별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종목명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대박 선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후발주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우리 또 최서호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